운명을 바꾸는 데는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던 그날, 이 여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든 아주 짧은 선택의 순간이 있었거든요. 내 코가 석자인데 남을 돕는다는 게 가당키나 한가요? 하지만 그녀는 멈춰 섰습니다. 인생 역전의 기회 대신 빗속에 쓰러진 노인의 차가운 손을 잡았죠. 그리고 며칠 뒤 빗 독촉에 시달리던 그녀 앞에 믿을 수 없는 제안이 날아듭니다. 재벌가의 전속 요리사. 그렇게 들어선 화려한 대저택에서 그녀는 운명보다 더 잔인한 얼굴을 마주하고 맙니다. 30년 전 가난이 싫다며 그녀를 버리고 떠난 첫사랑, 그 남자. 억울한 누명과 쏟아지는 멸시 속에서 그녀가 끓여내는 뜨거운 밥상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한 그릇의 밥이 불러온 기적 같은 이야기. 그 여자의 밥상, 지금 시작합니다. 새벽 4시,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소리에 정숙이 눈을 떴습니다. 나이가 들면 잠이 없어진다더니 요즘 들어 부쩍 더 그런 것 같네요. 오늘은 대기업 대한푸드의 납품업체 선정 심사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빚을 갚을 수 있는 정숙에겐 마지막 동아줄 같은 기회였죠. 정숙은 정성껏 싼 도시락을 품에 안고 빗속을 달렸습니다. 그런데 횡단보도 앞 허름한 차림의 할머니 한 분이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시는 게 아니겠어요. 사람들은 비를 피하느라 바빴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시계를 보았죠. 지금 멈추면 심사에 늦습니다. 하지만 빗물에 젖은 할머니의 굽은 등이 돌아가신 친정어머니와 겹쳐 보였어요. 에이, 돈이 사람보다 중하냐. 정숙은 발길을 돌려 할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자신의 우산을 씌워드리고 입고 있던 가디건을 벗어 체온을 유지해드렸죠. 결국 구급차가 올 때까지 자리를 지키느라 정숙은 심사장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허탈하게 돌아온 가게. 정숙은 식어버린 도시락을 꾸역꾸역 삼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바보 같은 년이라고 자책하면서도 살아야 하니까요. 하나뿐인 딸을 위해서라도 버텨야 했으니까요. 며칠 뒤 빚 독촉 문자에 시달리던 정숙의 가게 앞에 검은 세단이 멈췄습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가 들어왔죠. 대한푸드 비서실장 최동훈이었습니다. 3일 전 구해주신 분이 저희 회장님의 모친 윤 여사님이십니다. 네, 회장님 어머니라고요? 정숙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안내를 받아 도착한 성북동 대저택. 그곳에서 윤 여사가 정숙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네 덕분에 살았네. 내 은인이야. 윤 여사는 정숙의 손을 잡으며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자네 빚이 있다고 들었네. 내 입주 요리사가 되어주게. 사고 후유증으로 입맛이 통없는데 자네한테서 나던 음식 냄새가 자꾸 생각나서 말이야. 정숙은 망설였지만 당장 길거리에 나앉을 판이었습니다. 딸을 지방으로 유학 보냈다고 생각하며 정숙은 제안을 수락했죠. 이 선택이 불러올 엄청난 파장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에요. 짐을 싸서 들어온 대저택의 주방은 전쟁터 같았습니다. 기존에 있던 참모들이 굴러들어온 정숙을 노골적으로 무시했거든요. 이봐요, 이 선생님. 소금통 어디 뒀어요? 아니, 눈을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거야? 참모들은 정숙을 선생님이라 부르며 비꼬았습니다. 정숙이 만든 육수를 몰래 버리거나 재료를 숨기기 일쑤였죠.
하지만 정숙은 묵묵히 참아냈습니다. 이때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윤 여사가 이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매섭게 빛나고 있었죠. 마치 무언가를 시험하는 것처럼요. 정숙은 오직 윤 여사의 식사를 챙기는 일에만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윤 여사가 주문한 된장찌개 냄새가 주방을 채울 때였습니다. 회장님 오셨습니까? 현관 쪽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이 집의 주인인 강 회장이 퇴근한 모양입니다. 정숙은 긴장된 마음으로 찌개를 식탁으로 날랐죠. 다녀오셨어요, 회장님. 오늘부터 주방을 맡게 된 정숙은 고개를 숙인 채 인사를 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눈앞의 남자를 본 순간 숨이 멎는 것만 같았죠. 쨍그랑 들고 있던 접시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민호 씨? 이게 어떻게... 정숙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30년 전 성공해서 돌아오겠다며 떠났던 첫사랑 강민호. 야속하게 연락 한 번 없던 그 남자가 바로 이 집의 주인이라니요. 자네가 여기를 어떻게... 강 회장의 얼굴도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정숙이 좋은 남자 만나 잘 살고 있다고 믿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의 집 주방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있다니. 돈 때문에 온 건가? 강 회장의 눈빛이 흔들리더니 이내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여기서 아는 체를 했다간 정숙이 더 비참해질 것 같았고 무엇보다 자신의 초라한 과거를 들키고 싶지 않은 자격지심이 앞섰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식사는 방으로 가져오세요. 강 회장은 도망치듯 자리를 피했습니다. 등 뒤에 남겨진 정숙의 흐느낌을 애써 외면하면서요. 그날 이후 강 회장은 정숙을 철저히 투명 인간 취급했습니다. 정숙이 차린 밥상에는 손도 대지 않았죠. 하지만 그것은 미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밤늦은 시간 강 회장은 몰래 주방을 훔쳐보곤 했습니다. 모두가 잠든 시각 정숙이 퉁퉁 부은 다리를 두드리며 찬밥을 물에 말아먹는 모습을요. 잘 산다더니 왜 저렇게 늙어버린 거야. 정숙의 거친 손마디와 주름진 얼굴은 그가 생각했던 행복한 사모님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강 회장의 마음속에서 의심은 거치고 죄책감과 연민이 차오르기 시작했죠. 그는 최 실장을 은밀히 불렀습니다. 동훈아, 정숙이에 대해 알아봐라. 지난 3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샅샅이. 한편 윤 여사는 정숙이 끓여준 호박 범벅을 먹고 일주일 만에 기력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일부러 계속 아픈 척을 했어요. 평소 회사를 노리는 이복 동생 강전무의 야심을 알고 있었기에 자신이 누워있는 동안 누가 진심이고 누가 딴 마음을 품는지 지켜보기 위해서였죠. 어느 늦은 밤 잠이 오지 않아 정원으로 나온 정숙은 벤치에 앉아있는 강 회장을 발견했습니다. 달빛 아래 줄담배를 피우고 있는 그의 등은 몹시도 작고 외로워 보였죠. 회장님, 정숙의 인기척에 강 회장이 놀란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죠. 강 회장이 타들어가는 담배를 비벼 끄며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왜 그렇게 살았어? 내 뒷조사 다 해봤어. 남편 죽고 빚더미에 앉아서 고생만 했다며. 좋은 사람 만나서 보란듯이 잘 살지.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았어? 강 회장의 목소리가 물기에 젖어 갈라졌습니다.
며칠간 정숙을 조사하며 알게 된 처참한 현실에 억장이 무너진 것입니다. 민호 씨는 왜 저를 모른 척 했어요? 성공해서 돌아온다면서 3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었잖아요. 내가 연락하면 내가 불행해질까봐 그랬어. 강 회장이 고개를 떨구며 30년 전의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의 협박을 막기 위해, 정숙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악역을 자처하고 떠났다는 사실을요. 바보같이, 민호 씨 진짜 바보같이 정숙의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정숙의 젖은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30년을 돌아 다시 만난 두 사람, 정원의 풀벌레 소리만이 그들의 울음을 감싸주었죠. 그날의 오해를 푼 뒤 두 사람 사이에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강 회장은 이제 정숙이 차려준 밥상을 남기지 않고 싹 비웠고, 주방에서 마주칠 때마다 건네는 따뜻한 눈인사는 그 어떤 말보다 설레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지자 불안해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윤 여사가 우려했던 이복 동생 강전무였죠. 형님 얼굴 핀 것 좀 봐. 저 여자랑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강전무는 초조했습니다. 정숙이 안주인 자리라도 꿰차게 되면 자신의 입지가 좁아질 게 뻔했으니까요. 그는 참모장을 은밀히 불러 돈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번 창립 기념일 때 저 여자 확실하게 보내버려. 알았지? 검은 음모가 평화로운 저택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의 생일이자 창립 30주년 기념일이 다가왔습니다. 이번 행사는 정재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는 중요한 자리였죠. 윤 여사는 정숙을 불러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선생, 이번 잔치 음식은 자네가 총괄해주게 해. 우리 집안의 맛을 보여줘. 자네라면 믿을 수 있어. 정숙은 윤 여사의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밤새 메뉴를 짰습니다. 메인 요리는 최상급 한우로 만든 갈비찜이었죠. 행사 당일 주방은 전쟁터처럼 분주했습니다. 정숙은 고기에 핏물을 빼고 배와 양파를 갈아 넣은 비법 양념장으로 정성껏 갈비찜을 안쳤습니다. 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맛있는 냄새가 진동을 했죠. 하지만 정숙이 잠시 재료를 가지러 냉동실에 간 사이 참모장이 슬그머니 다가와 솥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강전무가 건네준 정체불명의 액체통이 들려 있었죠. 드디어 연 회장의 갈비찜이 올랐습니다. 강 회장은 기대에 찬 눈빛으로 귀빈들에게 음식을 권했죠. 자, 드셔보시죠. 저희 집안 최고의 맛입니다. 하지만 고기 한 점을 입에 넣은 국회의원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퇴! 이게 무슨 맛이야? 사람 죽일 일 있어? 순식간에 연 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갈비찜에서 썩은 젓갈 냄새와 혀를 찌르는 캡사이신 맛이 진동을 했죠. 강 회장은 사색이 되어 주방 책임자인 정숙을 불렀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설명해봐. 회장님, 저는 정말 배운 대로 그때 강전무가 씩씩거리며 뛰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빈 캡사이신 통과 상한 액젓통이 들려 있었죠. 형님, 이것 좀 보세요. 이 여자 락커에서 이게 나왔어요. 뭐야? 정숙은 기겁했습니다. 락커는 잠겨 있었는데 말이죠. 사실 참모장이 관리용 마스터키를 이용해 몰래 넣어둔 것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전 모르는 일이에요. 누군가 모함한 거예요. 강전무는 정숙의 말을 자르며 소리쳤습니다. 형님이 옛정 생각해서 걷어줬더니 감히 회사 행사를 망쳐? 경찰 불러. 당장 이 여자 끌어내.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강 회장은 부들부들 떨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명백한 증거 앞에서 정숙을 감싸다가는 정숙이 더 큰 비난을 받을 게 뻔했죠. 그는 피눈물을 머금고 외면하며 소리쳤습니다. 나가.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비참하게 쫓겨난 정숙은 며칠을 앓아누웠습니다. 억울함보다 더 아픈 건 자신을 내치며 괴로워하던 강 회장의 눈빛이었죠. 그 시각 강 회장 역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최 실장을 은밀히 불렀습니다. 동훈아, 알아봐라. 정숙이는 그럴 사람이 아니다. 분명 뒤에 누가 있어. 최 실장은 며칠 밤낮으로 주방 CCTV와 직원들의 동선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참모장이 마스터키로 정숙의 라커를 여는 결정적인 영상을 확보했죠. 최 실장은 영상을 들고 급히 정숙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누명 벗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사님이 위독하십니다. 식사를 전폐하고 선생님만 찾고 계세요. 도와주십시오. 최 실장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정숙이 쫓겨난 후 윤 여사는 큰 충격을 받은 듯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누워만 있었거든요. 정숙은 아픈 몸을 일으켰습니다. 자신을 믿어준 윤 여사를 외면할 수 없었으니까요. 정숙은 다시 저택 주방에 섰습니다. 그리고 윤 여사가 가장 좋아했던 장국수를 끓였죠. 소박하지만 깊은 맛이 나는 국수를 들고 윤 여사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르신, 저 왔어요. 국수 좀 드세요. 윤 여사가 힘겹게 눈을 뜨더니 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눈빛이 위독한 환자라고 하기엔 너무나 맑고 또렷했습니다. 왔구나, 내 며느리. 네, 사실 나 다 알고 있었다. 내가 억울한 거. 내가 누워있으면서 강전무 그놈이 수작 부리는 걸 다 지켜봤어. 내가 쫓겨난 뒤에는 널 다시 부르려고 일부러 곡기를 끊고 시위한 거다. 윤 여사의 고백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강전무의 본색을 드러나게 하고 정숙을 확실한 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목숨을 건 단식 투쟁을 했던 겁니다. 내 며느리 합격이다. 이제 우리 민호랑 행복하게 살아라. 방문이 열리고 강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뒤에는 경찰들에게 연행되는 강전무와 참모장의 모습이 보였죠. 정수가 고맙다. 그리고 미안해. 강 회장은 정숙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30년의 세월을 돌아 비로소 모든 진실이 제자리를 찾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강전무와 참모장은 증거 조작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았고 정숙은 모든 혐의에서 벗어났죠. 3개월 뒤 정숙과 강 회장은 윤 여사와 딸 연지만 초대한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정숙은 윤 여사의 제안으로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의 밥차 재단 운영을 시작했고요.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성북동 저택 거실에는 웃음꽃이 피어났죠. 오늘은 비가 오는 날입니다. 정숙이 만든 김치 수제비 냄새가 온 집안에 퍼졌습니다. 아이고, 시원하다. 역시 우리 며느리 손맛이 최고야. 윤 여사가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강 회장도 흐뭇하게 웃으며 정숙의 그릇에 수제비를 덜어주었죠. 여보, 당신도 많이 들어. 요즘 재단 일 때문에 바쁘잖아. 할머니, 아빠, 저 왔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방에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온 정숙의 딸 연지였습니다. 강 회장은 연지를 친딸처럼 반갑게 맞이해 주었죠. 오냐, 우리 막내딸 왔구나. 어서 와서 밥 먹자. 온 가족이 둘러앉은 식탁 위로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집안은 그 어느 때보다 따스했죠. 인생은 한 그릇의 밥과도 같습니다. 혼자 먹으면 쓸쓸하지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달콤하고 구수하다는 것을 정숙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그녀의 밥상에는 오늘도 사랑이라는 가장 귀한 양념이 뿌려지고 있답니다. 비에 젖은 우산 하나가 맺어준 기적 같은 이야기 어떠셨나요? 정숙이 그날 빗속에 쓰러진 할머니를 외면했다면 오늘의 이 따뜻한 밥상은 존재하지 않았겠죠? 계산적으로 사는 게 똑똑한 세상이라지만 정숙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진심은 계산기보다 정확하고 사랑은 그 어떤 전략보다 강력하다는 것을요. 오늘 저녁 사랑하는 사람들과 따뜻한 밥 한 끼 나누시는 건 어떨까요? 밥심으로 사는 우리네 인생, 그 밥상 위에 행복이 피어날 테니까요. 지금까지 그 여자의 밥상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